공부 잘하고 못하는 걸로만 그냥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.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니드나 지도 이런 것도 없고 당연히 없죠. 어떤 인간적인 교육도 전혀 없고 한 번 다 학원에서 너무 화가 나서 책을 다 집어 던졌대. 옆에 애들도 깜짝 놀랐고 그 정도로 학원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. 지원센터에 있다가 이제 재수할 나이에 대성학으로 간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. 하나는 지원센터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상승곡서를 다 가졌고 이제 공부하는 게 몸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 지금쯤이면은 대성학원 가서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경쟁하고 하면 되겠다. 그런 내성이 이제 길러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그게 이제 좋은 쪽 마음이었고 한 가지 또 마음은 어렸을 때 성향이 되게 틀에 갇혀 있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친구였는데 틀에 갇힌 거를 계속 버텨낼 수 있을까? 거의 1년 가까이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다 같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불안한 마음을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적응했을 거야. 공부 절대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 공부하면 걔네들이랑 밀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대성학원으로 가게 했죠. 그래서 가서 초반에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았어요. 잘하고 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게 오래가지 않아서 그랬지. 네. 어느 순간 어떤 걸로 힘들어했어요? 5월 초쯤 됐을 거예요. 근데 대성 들어간 지 한 2달 좀 지난 정도의 상황에서 갑자기 학원을 안 다니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. 지금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쭉 진도 나가야 되는데 학원 안 다니고 하면 안 되냐고, 혼자서 하면 안 되냐고. 그때는 조금 화가 났었어요. 지금까지 다 해왔던 거를 다시 또 무너뜨린다고 생각이 들었었고. 그래서 왜 그러냐. 대성학원은 정말 학원이다. 정말 입시만을 위해서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걸로만 그냥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.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니드나 지도 이런 것도 없고 당연히 없죠. 어떤 인간적인 교육도 전혀 없고 한 번 다 학원에서 너무 화가 나서 책을 다 집어 던졌대. 옆에 애들도 깜짝 놀랐고 그 정도로 학원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. 대성학원 들어갈 때 불안했던 그 마음에 그 상황이 다시 연출이 됐던 거였죠. 그때 그 강남 쉑쉑버거에서 2개 햄버거 먹다가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제 그만두면 안 되냐고. 근데 그때 얘기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갑자기 확 와닿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설득을 했죠. 그냥 좀 참고 해보라고. 근데 지금 와서 복귀해보니까 그때 빨리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. 항상 부모가 제일 잘못하는 게 내 욕심 때문에 애를 설득하는 것 같아요. 그랬었죠.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. 학원 생활이 사실 좀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. 대성에서 잘린 거야.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. 제가 거의 한 1분 동안 말이 없었어요. 전화하다가. 그냥 말 없이 현실을 피해버린 거죠. 그리고 나서 학원을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된 거야. 일단 알겠어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됐었잖아요. 어떡할래? 그랬더니 지원 다시 가면 안 되냐. 지원센터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과거에 해왔던 친구가 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이놈 새끼가 와서 보니까 더 많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의지할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었어요. 대성학원 그만두고 다시 지원 들어온 다음에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거에 대한 거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. 공부를 왜 해야 되는 의심에 대한 현실 회피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. 20살, 21살 때 항상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고민을 하는 그 나이이기도 한데 조금은 현실 회피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그 시간 동안 지원센터에서도 계속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계속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크게 방황하지 않고 쭉 갈 수 있었던 게 도움 이런 것들이 계속 잘 해주셔서 끝까지 잘 버텼던 것 같아요. 글쎄요. 사춘기는 누구나 다 온다고 해요. 10명 중에 한 9명은 아마 사춘기 겪을 거예요. 만약에 제가 사춘기에 우리 아들이 다시 온다 했을 때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는 사춘기만 잘 견디면은 일반적인 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니면 사춘기를 견딘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정규 과정에서 잘 버틸 수 있는 친구인지
그 결정은 좀 냉정하고 빠르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결정은 과감하게. 주변에 여기 지원센터를 제 친구들 2명한테 소개를 해줬어요. 그 친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애들이 아들, 딸을 갖고 있는데, 근데 이 친구들은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. 아직까지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사고도 좀 많이 치고 있고요. 결정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기회는 적어집니다. 저희 아들처럼 어떤 규정, 규범, 제도 안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어하는 애라면 결정을 빨리 해줘서 그 친구가 다른 퍼포먼스를 가져올 수 있게 리드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. 그 과정은 좀 많이 불안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감한 결단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또 다시 우리 아들이 사춘기 때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은 더 결정을 더 빨리 했을 것 같아요. 지원센터가 애하고의 관계에서 완충 역할을 좀 해주는 거에 대한 믿음은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자꾸 부모가 개입하면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그 시기를 싸움으로만 그냥 보내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그걸 회복하는 데는 20살이 넘고 어차피 아들, 딸들 1명, 2명밖에 없는데 그 시기를 싸움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